그래서 이정주 기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 대구 군위 지역에서 보니까 네.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국민의힘 당원이 무려 1,701명이었고 이분들이 싹 다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막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쪽 지역도 아까 일당 독재 때문에 너무 폐해가 많아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종의 군이 군수부터 시작해서 전 뭐 군의원부터 시작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경선에서 폐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다수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의군 쪽에 원래 이제 대구는 좀 복잡한데 달성군 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돼요. 아 편입이 된 거고 원래 군이잖아요, 군. 그렇지. 네. 대구에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 거기 군을 구로 이름을 바꾸면 면적이 군이 훨씬 넓거든요. 그 TK 신공항 지역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이제 군이 의성 쪽이에요. 근데 그 군을 편입하면서 인구는 부족하니까 대구의 일부 동네와 군의군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군의군이 이제 포함되는데 군의군 의원, 군 의장 이런 분들이 대구시의원하고 같은 급이에요. 아 그렇겠죠 당연히 네. 위상이. 네. 근데 그분들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내부에서 파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안 올라오고 뭐 다른 당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공천 받으면 다 당선이야 그냥 줄만 잘 서면 돼.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도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파벌이 이제 있는데 그 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뭐 떨어지면 어쩔 거야. 네가 그럼 탈당해 임마. 싫으면 말아 무소속 나오든가. 이걸 맨날 하다가 대체제가 생겼잖아요. 김부겸이라는. 아 이거 넘어가죠. 이참에 난 넘어간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많은 수가. 그렇죠. 네. 처음에 1,325명 나갈 때는 달성에서 아마 많이 달성. 나왔을 거예요. 아 처음에 그 전에 이제 달성에서 300 이렇게 완 정확히 말하면 거였고. 300명 정도가 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휘하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300명이 달성군에서 나왔고 달성은 이번이 이제 여기 온 거예요. 달성은 이진숙 씨가 그 후보로 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네. 이진숙 씨가 거의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선거운동하면서 캠프가 난리가 났잖아요. 달성군이. 그래가지고 경찰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진숙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람들과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지금 이렇게 파벌이 형성돼가지고 알력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못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김부겸 지지로 돌아선 거예요. 탈당하고. 그랬는데 군이 이제 이번에 그 본인들의 그 신공항 그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이득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김부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모험적인 탈당을 감행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들은 이제 네.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 만들어서 시켜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네. 아직 좀 상황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추경호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 된다. 우리가 조직이 얼마나 센지 무서운지를 보여주겠다. 이제 보여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숫자 아까 불러주셨지만은 처음에 지난 6일에는 347명, 10일에는 1,325명, 그리고 이번에 17일에는 1,701명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는 방식으로 그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란 이 워낙 이 대구에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니까 책임당원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책임당원들이 많이 나오셨다는데 나왔죠, 이번에. 그거는 신호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 원래 사람이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잘해줘봤자 별로 의미 없어. 근데 원수를 사면 안 돼요. 네. 남한테 정말로 원한을 사면 안 되거든요.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원하는 분들은 제가 잘 부탁드리고 저는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네, 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수치를 보면 정치에서 지금 탈당하신 분들은 사실 원한이 쌓인 거예요, 이게. 아니 김부겸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나가겠어요? 뭐 김부겸 후보가 너 자리 줄게 뭐 줄게 아직 당선도 되기 전인데 그게 지금 뭐 이쪽이 분위기가 훨씬 좋고 그래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박빙이고 맞아. 약간 예. 현지 가보면 박빙 열세예요. 금요일에 또 다녀왔잖아. 심지어 예. 대구 현장에. 예. 그러니까 겉으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론 택시 기사나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서문시장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 표심이란 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뷰로 말하자면 이 바다에 떠 있는 그 물의 표면을 뜨는 거랑 심층 해수를 뜨는 건 좀 달라요. 왜냐?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선은 투표율이 많아요. 50, 60% 나와요. 60% 나오면 역대급 나온 겁니다. 10%안 나오지. 보통 50% 나와요. 그러면
총선 뭐 대선이 70% 80% 선거하는데 50% 선거하면 누가 하냐? 조직 선거나 아니면 선거를 꼭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럼 거기 토박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적극적 투표층이. 그러면 사실상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층에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근데 다만 이런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당의 배경을 보면은 군위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인 거는 공교롭게도 이런 탈당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에 가서 모내기 체험을 또 했잖아요. 그 모습 보셨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개입 얘기 사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그림상으로는. 근데 그거는 뭐 윤석열 씨가 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다녔죠. 옛날에 엄청나게 네.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진짜 난 이 지역을 이 선거와 무관하게 발전시켜 주고 싶다 뭐 이런 메시지를 사실 던지는 거라고 보고 실제 그게 뭐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개입 안 했다 이렇게 막 정말 순수하게 100% 절대 개입 안 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을 국민도 예,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예,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무조건 이쪽을 배척하고 해서 우리한테 뭐가 그동안에 이득이 있었겠느냐. 우리는 신뢰지를 따져야 된다. 이 생각이 조금 더 많이 강하게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실리를 모토로 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모습 자체가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내기 체험 현장 가는 길에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가지고 TK 신공항이 건설 예정지인데 실제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들러가지고 대통령이 살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뭔가 지역 주민들한테 만약에 김부겸이 시장이 되면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협업하에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호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누구라도. 근데 실제 우리나라 이제 공항 비행기 이게 옛날에 저가항공사들 많이 그쵸. 이제 있었을 때 지금 또 많이 망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거기에 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저는 이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그 지역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혹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일은 또 대통령이 어디를 갑니까? 음. 경북 안동에 가서 그렇죠. 다카이치 산하 일본 본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공교롭게도 일정이 대구 경북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그거는 왜냐면 한일 셔틀 외교 할 때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나라현 갔잖아요. 다카이치 고향이에요 거기가. 본인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안동, 대통령 이재명 고향이 대통령 서울은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거 안 그러니까 내 고향을 서울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안동에서 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정을 잡아놨는데 외교적 그 일정을 어떻게 조율합니까? 그래서 안동은 이제 안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안동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험지죠. 아 완전 험지죠. 네,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네. 특히나 이제 경북 그 대구보다 북부 지역은 굉장히 강고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자기 고향도 갈 겸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TK 출신인데 TK 출신의 이점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어요. 지난 대선 때도 거기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네, TK 네. 전반이 다 패배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랐지만 그 5대5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그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확장성. 그러니까 민주당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주변에 민주당 당원들이 많거든요. 제가 호남이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 가족 친이 다 민주당원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민주당원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걸 원하냐. 과거의 노무현 정신. 네가 가서 영남의 표정 확장해 와라. 그런 사람을 효자로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서 맨날 투쟁하고 성과급 내놔라 이렇게 하는 애들보다 가서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달러 다 벌어오고 쌍피야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예.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집권 여당이 집권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호남 당원들도 호남에서 여기서 이 내부에서 막 내부 전쟁하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해도 돼. 안동에 가서 표 갖고 오라 이거예요. 대구에 가서 표 갖고 오란 거고. 아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 경북 지역에서 9.6%포인트 상승한 53.7%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그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최근 한 달 어디를 찾았나 살펴보니까 소개만 해드립니다. 4월 16일 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있었고요. 다들 이제 뭘 떠올리면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들어보길 권합니다. 4월 28일
충남 아산 충무공탕신 제 481주년에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5월 13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하셨고요. 5월 14일 경기 성남 새마을 운동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런 일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각자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현수막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내용이 좀 현수막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현수막이 담기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진보당 네. 현수막만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밑에다가 이제 네. 댓글 달아놓은 거 국민의힘 현수막에다가 네, 현수막 하면은 진보당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통령도 감옥 가야지 이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갔다 왔지. 근데 사실 그거를 뭐 철거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 철거가 됐다고, 그렇군요. 네, 네. 됐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민주당도 좀 재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주당 현수막 재미가 없어요. 아니, 우리 이정주 기자는 좀 어떤 현수막을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그 성과하는 사람들에게 코스피죠, 코스피. 이제 코스피. 그죠. 민생 성과는. 근데 어제 근데 좀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자본시장은 누가 이렇게 큰 손이 막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 권한이 없어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일루미나티 하게 해요. 근데 8천까지 올랐다가 이 언저리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52조 신고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작년 1년까지 딱 보면 코스피 최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52주를 딱 52주로? 예, 50 코스피 최저가 얼마인지 아세요? 딱 1년이? 딱 1년이? 예. 사람들 생각이 다 잊고 있거든요. 원래 작년에 아니, 뭐 2,600인가 그랬었잖아요. 2,500이요, 2,500. 2,500인데 이미 7,000이 넘은 거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때 그 여파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 작년에 대선 전에 이때 5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맘때 그러니까 4월 4일에 탄핵되고 나서 이때 5월 초에 파기환송돼 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뭐 18일 날 뭐 고등법원에 가니 안 가니 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작동을 하겠어요? 경제가 작동을 하겠냐? 나라 개판 나서 지금 망하니 안 망하니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나서 가지고 그 난리를 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다 신용금도 강등되고 있었또. 그래서 우리가 2,500, 3,000 쫌쫌따리 이러고 있었어요. 시장 망하니. 근데 그걸 1년 만에 8,000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7,000, 6,000 정도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4,000이 오른 거죠. 그걸 어떻게 내려왔다 표현합니까? 그래서 근데 삼전이 그랬잖아요. 코스피 5,000 되게 해줄까? 대통령의 공약을 내가 실현시켜줄까? 이랬잖아요. 너무해. 무서워 진짜. 너무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뭐 나왔다는 뭐 그 노조의 얘긴데 그 진짜 노조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그러니까, 차려야지.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민들이 주준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런 식의 워딩을 네. 나라 망하자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라 망해도 좋다. 맞습니다. 이런 정말 이게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없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보니까 적어도 단체장들은 이런 현수막 깔끔하게 통일해 달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가자. 다른 선거 운동이 뭐가 선거 운동하고 필요한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 민주당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르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이재명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간명한 표현만 되지 괜히 복잡한 이슈들을 너무나 이것저것 끌어들여가지고 맞아요.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보는 유권자들만 사실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내란 종식을 또 이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네. 매우 부적절하다. 네. 지금 그쵸. 그거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네. 경제 살리는 것, 음. 우리 이제 효율성 있는 것, 또 우리가 능력이 괜찮다는 것, 단합하자는 것 이런 내용으로 좀 걸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100번 지나간 말씀입니다. 진보당처럼 네. 센스 있게 국민의힘이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독재 막자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걸잖아요. 막 이거 걸면 그 밑에다가 2,500 만들어 줄까? 이렇게 화살표. 괜찮다. 또는 야. 2,500 기억 나니? 그거 괜찮다. 기억해서, 국민의힘 밑에다가 화살표해서 너네 2,500이잖아. 코스피 2,500대에서 헤맨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2,500이 뭐지? 하면서 찾아봐 이제. 그러니까 네. 네. 그거 괜찮아. 지금 수중 포파당님이 민주당의 압승 기원합니다. 지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우리 포파당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자주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